다음 교재 535쪽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래도 역시 이제 좀 문제 중요한 것만 직접 입력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분개만 하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은 메인 매출 전표예요. 원재료 500개를 구입하였다. 생그릇을 교부받다. 그리고 1000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을 배수해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제 원재료 매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죠. 지금 이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메인 매출 전표 날짜가 9월 2일이 되겠고요. 9월 2일이고 원재료 매입한 거죠. 그리고 세금기란서를 교부받았으니까 51번이 됩니다. 51번. 그리고 원재료가 되겠고 500개 5만원이죠. 500개 그리고 5만원. 거래처 제주. 주식회사 제주. 분개는 혼합이 되겠죠. 혼합. 원재료 사온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받으러음이죠. 받으러음. 받으러음을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이런 분개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다음 문제 2번. 공정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 생유란서를 발급하였다. 매각대금 880 부가세 포함. 그러니까 800만원 받았다는 얘기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고 감가상각은 900만원이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지금 보시면은 900만원 주고 2천만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90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1100만원이죠. 1100만원을 800만원에 판 거죠. 지금 부가세 이제 따로 어차피 내는 거니까 1100만원을 800만원에 팔았으니까 300만원 손해보고 판 거예요. 이제 계산 과목이 좀 많이 나오죠. 어쨌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2천만원, 900만원, 800만원. 일반 전표는 닫고 메인 매출 전표 날짜가 9월 4일 9월 4일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정상적으로 세금기란서를 발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1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계장치를 판 거죠. 얼마에 팔았냐면은 800만원에 판 거예요. 800만원. 부가세 10%는 별도고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거래처는 민영기업, 민영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개는 혼합. 일단 여기 계산 과목이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고 기계장치죠. 기계장치가 되겠고 이게 얼마짜리였냐면은 2천만원짜리였습니다. 2천만원. 그리고 차변에 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이게 얼마냐면 900만원. 그리고 돈 받은 게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은 게 880만원이에요.
880만원. 그리고 이제 300만원 손해를 봤죠.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원. 이런 붕괴가 되겠죠. 기계장치,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요건 이제 부가세는 당연히 이제 붙는 거고요. 그리고 받은 거는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그리고 30만원 처분 손실. 이런 붕괴가 되겠습니다. 9월 사일자 같은 경우도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붕괴가 되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계약금을 뺀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이것도 전형적인 제품 매출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제외해야죠. 8월 1일자 계약금을 그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날짜가 8월 1일자 계약금 받은 게 있죠. 100만원 받았습니다. 100만원. 자, 계약금 100만원 받고 있는 것. 그리고 나머지 제품을 판매한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날짜는 11월 10일이고요. 1,500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뺀 건 나머지 전부 다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그리고 남일전자 계약금 100만원.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11월 10일이 되겠고요.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 11월 10일 그리고 판 거니까 11번 과세가 되겠죠. 11번 과세. 그리고 제품 그냥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금액이 1,500만원. 거래처 동해상사 붕괴 혼합. 제품 매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아까 선수금 받은 거 있었죠. 선수금 100만원이 따랐습니다.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전부 다 이제 보통예금 받은 거죠. 보통예금 1,550만원. 선수금 100만원 미리 확인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12월 1일자 자, 12월 1일자도 조금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산세무 2급 정도 그 수준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88에는 어쨌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자, 12월 1일자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를 거래처 우진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을 거래처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가 되죠. 접대비.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그냥 판 게 아니고 그냥 공짜로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원가는 5만원짜리고 시가로는 부가세 포함이니까 이제 8만원짜리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팔지는 않았지만은 이거 원래가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부가세가 8,000원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걸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직접 판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간주공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주공급.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제품이 접대비로 바뀌는 경우죠. 지금 부가세는 8,000원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입력을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자가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 12월 1일. 자, 일단 판 것으로 간주하니까 매출에서 골라야 되고요. 부가세가 8,000원을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증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지금.
그게 뭐냐면 14번 건별이에요. 건별. 14번 건별이고 선물용 제품이니까 그냥 뭐 이거 당사 제품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가 지금 그 8만원짜리니까 8천원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88,000원. 그러면은 8만원 8천원 나눠줘요. 지금 이게 뭐 이게 8만원짜리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판 것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가세 8천원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건별 같은 경우는 뭐 카드도 그렇지만은 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나눠지죠. 110분의 100, 110분의 10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진에다가 제공을 했죠. 우진. 그리고 분계는 이제 혼합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분계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분계가 지금 이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갖다 준 거니까 이제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접대비. 그래서 계산 과목이 접대비. 접대비인데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예요. 그리고 금액이 지금 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 5만원짜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부가세가 8천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접대비로 계산될 금액이 얼마냐면은 5만 8천원이 되는 겁니다. 5만 8천원. 그리고 지금도 계정 과목이 이게 참 대변이 아니고 이게 차변이 되죠. 차변에 접대비 5만 8천원. 제품 가격 원가 5만원하고 부가세 8천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대변에 부가세 8천원 내는 건 맞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제품이 빠지는 거죠. 지금 우리 회사의 제품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제품 가격. 제품이 5만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분계가 처음 한 학생들은 굉장히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부가세 8천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제품 원가 5만원이니까 5만원이 없어지는 거고 그거만큼 접대비를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게 이 제품이 지금 이제 팔려서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출 원가가 아니죠. 매출 원가가 안 들어가고 이 접대비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별도로 좀 빼줘야 돼요. 별도로 빼주는 게 타계정으로 대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품 매출 원가가 정확히 계산되고 여기서 빠진 5만원은 매출 원가로 안 들어가고 제품 매출 원가로 안 들어가고 다른 여기 그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됩니다. 어쨌든 시험 지금 문제 5번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별도로 체크해 놓으시고 이건 전 선생님이 2급 과정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가세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되죠. 자, 그렇고 어쨌든 이제 6번 보겠습니다. 월재료를 수입하였다. 수입원 재료 통관 비용을 현금 지급받아 세금을 받았다. 재료 수입하면서 그 세관장한테서 이제 이 계산서 받은 거예요. 당신은 원재료 수입했으니까 그 통관 비용하고 이제 부가세 내는 거 같이 내라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운송료 납부하는 거. 그래서 전체 금액이 이제 47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47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 10%도 붙죠. 수수료하고 운송료가 해갖고. 자, 또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12월 10일이 되겠고요. 날짜가 12월 10일 그리고 사오는 것에 대한 과세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51번이에요. 그리고 이건 보면 수수료라면 되겠죠. 수수료. 그리고 공급가액은 47만 원이 됩니다. 47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에이스 국제운송. 에이스 국제운송 이렇게 되고요. 분계는 혼합. 그리고 원재료로 들어가는 거죠. 수수료하고 운송료를 지급했지만 이거 원재료 수입과 관련돼서 들어간 거니까 그 원재료로 그냥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원재료. 제품 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죠.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는 거.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나왔으니까 10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재료 수입과 관련된 통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관 비용 내면서 그 세관장이 부과하는 그 부가세를 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매출 전피 입력이 되겠고요. 이 문제도 역시 보시면은 이 88회가 조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특히 5번이 어렵고요. 5번 문제가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3번을 지금 빠뜨렸네요. 이렇게 보니까 문제 3번.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거는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그런 거래죠. 그리고 카드니까 카드 매입이 되겠습니다. 카드 매입. 57번 카과. 그렇게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오류 정정하는 것. 일반 전표 입력 매매술 전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고쳐라. 요거는 이제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10월 25일 날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업무용 차량 운반고의 취득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한 것이다. 요거는 이제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차량 운반고의 취득세니까 차량 운반고로 들어가는 얘기죠. 10월 25일자. 그래서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 10월 25일. 이렇게 이제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계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차량 운반고라는 얘기죠. 차량 운반고. 차량 운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정정이 된 거예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차량 운반고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수월하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일날 당사직원 박성실에 대한 단기대여금 상환기간은 2022년이다. 요 지금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게 2020년 기준 회계 처리하고 있잖아요. 2020년 기준. 그런데 만기가 2022년이니까 단기대여금이 아니고 장기대여금이라는 얘기죠. 1년을 초과하니까. 그래서 11월 22일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11월 2일자. 단기대여금이 아니고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 이렇게 되면은 됐습니다. 그냥 바꾼 게 된 거예요. 오류 정정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5번 결산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외화 외상매입금이 계산되어 있다. 지금 보시면은 외상매입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2,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달러는 이제 2,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환율이 240만 원에 2,000달러니까 1,200원이 되는 겁니다. 1,200원. 그런데 환율이 1,200원이 아니고 지금 1,180원으로 환율이 내렸죠. 환율이 내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갚을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1,200원에서 1,180원, 20원이 내렸습니다. 달러당 20원. 2,000달러에 대해서 20원. 2,000달러에 20원이니까 2,000달러 20원, 4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4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외상매입금이 4만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12월 31일에 외상 매입금이 줄어들었죠. 차변이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얼마가 줄었냐 하면은 4만원이 줄었습니다. 4만원. 그리고 그거만큼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이익. 지난주가요. 이제 결산하면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외화 환산 이익 4만원. 그래서 이런 붕괴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 문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이건 이제 뭐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외상 대손충당금 1%, 외상 매출금의 매출채권에 대해서 1%. 그러면은 합계전액 시산표 12월달을 확인해 본다 그랬습니다. 외상 매출금 2억 7,720만 6천원 곱하기 0.01 빼기 70만원. 자, 받으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4,775만원 곱하기 0.01 빼기 15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고, 금액이 계산이 됐죠. 금액이 계산이 됐으면은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자로 3일이 아니고 31일이죠. 31일.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금액 계산을 해갖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92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공장에 대한 거니까, 공장이 아마, 건물이 202번인가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3번이 되겠죠. 203번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또 다시 또 차변의 감가상각비 21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210만원. 그렇게 12월 31일자로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결산정리사항에다 입력을 해도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합계전액 시산표 확인한 거고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날짜가 1월부터 12월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대손상각이었잖아요. 대손상각. 대손상각이 1%고,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거 받으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결산 반영 해주면 됩니다. 결산 반영. 그러면은,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아까 계산한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일 겁니다. 당연히 뭐 틀리다는 건 말이 안 되겠고요. 요거 해주고, 그리고, 감가상각비죠.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공장 기계장치는 제품 매출원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경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기죠, 지금. 기계장치에 대해서 920만원. 그리고, 트럭.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기에 대해서 210만원. 이렇게. 금액만 입력해주고,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전표 추가예요. 전표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2번, 3번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 가서 이렇게 입력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내용만 알고 있다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금액 계산 따로 안 해도 되고, 보고만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말재고자산,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는 항상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손상각비는 요거 그냥 입력해서 클릭해서 바로 입력해주면 되고요. 감가상각비는 내가 금액을 찾아서 입력해야 되고,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 입력 12월 달이죠. 12월 31일 하시면은 조금 전에 내가 입력한 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들 들어가는 거는 시험 문제 풀이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뭐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산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끝으로 장부조회가 되겠습니다. 장부조회.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얼마인가? 계산서,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요거는 메인 매출전표로 갑니다. 메인 매출전표. 메인 매출장. 메인 매출장. 그리고 날짜가 1월부터 6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1월부터 6월. 수취한 금액이니까 매입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3번 매입만. 그리고 유형은 계산서니까 면세입니다. 면세. 이것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이런 것까지 아셔야겠죠.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매입 매출장이다. 그리고 이제 매입만 받은 거니까 매입. 그리고 계산서니까 세금 계산서라면은 뭐 당연히 이게 이제 과세가 되겠는데 지금은 계산서니까 면세만. 그러면은 얼마인가? 한 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두 번째는 6월달 중이죠. 6월 중 복리후생비 현금으로 지급된 것. 한 달 단위는 월계표예요. 월계표.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계표, 월계표인데 월계표 보시고 6월달이죠. 6월달. 그리고 문자가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요거죠. 복리후생비.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거, 복리후생비 전체가 21만 1,000원이에요. 그 중에서 현금 지급된 거는 21만 1,000원. 이렇게 되겠죠. 21만 1,000원. 다음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끝 문제가 되겠네요. 고정자산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 얼마인가? 이것도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 고정자산 팔고, 일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이것도 정확히 조회를 하려면은, 부가세 신고서로 가셔야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날짜가 1월달이고요. 1월부터 3월달이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판 것. 그것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은, 과표 명세로 들어가야 돼요. 과표 명세. 과세 표준. 이게 이제 전체 과세 표준 얼마냐면은 2억 8,300만 원 돈이잖아요. 2억 8,300만 원 돈에 대한 세부 내역이에요.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파는 것, 일반 제품 파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 매각과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1,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6번에 3번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88에만 어쨌든 좀 문제가 조금 좀 어렵게 출제된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200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론 답안 작성, 그래서 이제 아까 이론 문제 푼 거 체크하고 지금 좀 전에 이제 문제 푼 거 뭐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답안 제작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전산회계 자격시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제 88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최근 거라서 풀어봤는데 하필이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골라가지고 좀 여러분들 괜히 이렇게 좀 문제 되게 어렵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선 회 보면은 이거보다는 상당히 쉬워요.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움은 자격시험 혹시 응시하더라도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시험 공부하는 요령이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게 최근 기출문제 한 2회분이나 3회분 정도 그걸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되게 유사한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횟수가 거의 이제 100회차 되다 보니까 이미 뭐 나온 문제 유형들은 거의 다 나왔고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기출문제 2회분이나 3회분 정도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을 가서 보게 되면은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시간에 쫓겨서 못 푼다. 시간에 쫓겨서.
문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정답 적고 그걸 입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쫓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이제 점수가 이게 70점이죠. 그래서 70점 전후에서 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 3점 차이로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되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앞서 시작할 때 얘기한 대로 다음 주 시험 보는 거는 결정되는 대로 따로 이제 뭐 톡을 통해서 단체 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그 14주에서도 앞에 이제 1, 2교시 그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좀 내용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녹음할 당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좀 재유행이 이제 또 확장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